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박에 빠진 뇌, 이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대 때 장례식장에 갔다가 죽음에 관련된 오염이라는 강박 증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 이후에 25년 동안 같은 증세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녀가 결혼을 하고 두 명의 아이와 살아갈 무렵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녀는 다시 죽음으로부터의 오염이라는 공포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친구의 추모식에도 갈 수가 없었고요. 친구들이 장례식 날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그녀의 집에 찾아와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시신을 확인한 그들도 오염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어린 딸 에리카에게 그 과일 바구니를 받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리카도 오염되었다고 생각한 질은 에리카를 욕실로 끌고 가서 욕조 안에 서 있게 합니다. 에리카는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어린 딸 에리카가 소리칩니다. 엄마, 메릴린 아줌마를 씻어내서 하수구에 흘려보낼 방법 같은 건 없어. 질은 바구니만 냉장고 위에 두게 하고 과일은 다 버립니다. 어린 딸 에리카 그리고 더 어렸던 여동생 트레이시는 엄청난 분노감과 당혹감을 아는 채 성장하게 됩니다. 정육점을 하는 할아버지는 피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어린 딸들에게 뽀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은 16년 동안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모든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벽장이 달린 집을 구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까치발로 벽장까지 가서 오염된 옷을 벗어 던지고 샤워를 하게 했습니다. 물론 딸들은 문 손잡이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질이 열어줘야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딸들의 친구들은 집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질에게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다녀왔어도 간 적이 없다고 말을 했죠. 그렇지 않으면 질의 강박 증세가 시작될 테니 말이죠. 하루 종일 청소를 하는, 때때로 벌거벗은 채 종이 타월과 소독용 알코올병을 들고 있는 그녀를 봐야 하는 아이들의 괴로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나이가 자라면서 독립을 하게 되고요. 엄마와 소원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동생 트레이시는 얼마 안 가서 엄마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강박 증세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트레이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나까지 별종이 되고 싶지 않아. 라면서 말이죠. 질은 다행히 강박장애 치료를 받으면서 그럭저럭 청소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책 강박에 빠진 뇌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를 먼저 소개를 드렸고요. 이 외에도 강박장애의 많은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 심사관으로 일하는 잭은 하루에 50번에서 100번까지 손을 강박적으로 씻었습니다. 머리로는 손이 깨끗하고 물건을 짚기만 하면 오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뇌었지만 손이 더럽다는 느낌을 끝내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얼마나 씻었는지 손이 빨개지고 피부가 벌어지고 물이 상처에 닿으면 쓰라렸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집을 나서면 플러그를 뽑았는지 문을 닫았는지가 너무 걱정이 돼서 집으로 몇 번씩 되돌아가곤 하는 바버라라는 사람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집을 나서기에는 안심이 안 가고 불안한 마음이 들면 심지어 커피 머신과 다리미를 가방 속에 넣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내 가방 안에 있다면 내가 플러그를 뽑은 게 확실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안심을 하는 거죠. 또 자동차 판매원인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다가도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새벽에도 차를 몰고 나가서 사고 현장을 꼭 확인하고 그 사고 현장을 깨끗하게 닦아야지 그 마음의 강박 증세가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다니는 도로가 사고로 흘러내린 배터리 액으로 오염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때때로 새벽에 나가서 5시간 후에나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청소할 때 쓰던 운동화는 물론 버리게 되는 거고요. 강박에 빠진 뇌, 이 책에서는 다양한 강박장애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20년 넘게 치료한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환자들이 강박장애와 싸울 수 있는지 인지행동치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의 관점은 약물치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인지행동치료라고 봅니다. 약물치료는 튜브 같은 거라고 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일단 그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게 구명 튜브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본인이 수영을 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좋겠죠.
물론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영 교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의사와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론적으로라도 수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은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가 거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약을 먹고 같이 인지행동 치료를 시작하다가 점차로 뇌가 바뀌어 감에 따라 약을 줄이거나 끊고 인지행동 치료로 삶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박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과 충동이 들 때 이것은 강박사고이고 또 강박충동이야 라고 정확하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손을 씻고 싶은 것은 단순히 강박충동이고 강박사고야.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만성피로 증상 등으로 시달리면서 이것저것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에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 엄청나게 괴로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것은 스트레스 증상이야. 이렇게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증세가 많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박적인 행동에 대해서 욕구가 솟구칠 때 이건 강박사고야. 강박충동이라고 정확하게 이름 붙여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에서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원수 대적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너로구나 이 원수 강박장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강박 충동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원인이 나의 뇌에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싶은 강박이 들 때 이건 강박사고고 강박 충동일 뿐이야. 그리고 곧 이어서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다름 아닌 나의 뇌의 문제야. 뇌의 생화학적 불균형이 강박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나의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단지 나의 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원인을 짚어낸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어려운 단계이자 뇌화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좀 더 건설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강박 증세를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강박이야. 그리고 이건 뇌의 문제야. 그 다음에는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충동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돌려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TV를 봐도 되고요. 유튜브를 봐도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 강박적인 행위를 할 바에야 그 시간을 다른 행동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돌려서 다른 일을 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에 따르면 강박장애는 끊임없이 관리하고 싸워 나가야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졌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서서히 뇌가 바뀌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평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강박이야. 그리고 이건 뇌의 문제야. 그 다음으로 강박 증세를 안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눈을 돌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으로는 다시 강박 사고나 강박 충동이 들 때 이렇게 재평가를 합니다. 강박 증세, 강박 욕구, 이건 뭣도 아니야. 쓰레기야. 아무 가치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 세 단계를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증세가 생길 때마다 뭣도 아니야. 이거는 쓰레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4단계입니다. 책의 구절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장애 환자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다. 이건 내가 아니라 강박장애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강박장애의 목소리와 진짜 자기 목소리를 혼동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잘못된 메시지에 굴복해서 다시 손을 씻으면 상황은 더 나빠지고 강박장애는 더 강해진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반대로 강박장애가 하는 말에 수긍하지 않고 초점을 바꿔 다른 행동에 집중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불과 몇 분 안에 사라지기 시작한다. 강박 충동과 싸울 때 우리는 15분 규칙을 활용해 성공을 거두었다. 강박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때 15분 동안 기다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건 진짜 생각이 아니야. 뇌가 보내는 잘못된 메시지야 라고 계속 말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15분 안에 충동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또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 강박장애를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의 초판이 1996년에 나왔고 20년 후에 서문을 다시 썼는데 저자의 관점이 크게 바뀌지는 않은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 하고 그 경험들에 기반해서 책을 썼으니까 한국에 있는 환자들은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강박사고, 강박충동이 들 때 이건 강박이고
나의 뇌의 문제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박 증세가 다시 시작되면 외칩니다. 이 쓰레기 같은 아무 가치도 없는 증세들. 여기까지 4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보셔도 내용은 다 안 것인데 각 단계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단계로 강박에 이름 붙이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의 하위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예상하기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혹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강박 증세가 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강박적인 사고와 강박적인 충동이 찾아올 거야. 미리 선수를 치는 거죠. 이러면 실제 강박 증세가 찾아와도 덜 괴롭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받아들이기입니다. 강박 증세는 이런 것이잖아요. 손을 안 씻으면 오염된 손이고 이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내가 죽을 거야 같은 극단적인 생각들로 연결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될 대로 되라지의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괜찮아. 손 더러워도 괜찮아. 먹고 병원에 실려가도 괜찮아. 최악에 뭐 병원 가서 보험 처리하고 며칠 쉬다 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책의 관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혹은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뇌의 한쪽 편에서는 강박 충동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강박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하고 그것에 굴복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뇌의 작동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뇌는 다양한 기능들이 구겨져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어떤 객관적인 해설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해설자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그냥 이것은 강박 사고일 뿐이야. 뇌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야. 이렇게 제3자의 눈으로 내면에서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고 온 힘을 다해 애쓰다 지치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굴복하고 강박 행동을 하고 만다. 그럴 때는 아주 살짝 뒤로 물러난다고 생각해보자. 다음번에는 꼭 이길 거라고 자신을 다독여라. 제럼이라는 강박장애 환자가 말한 대로다. 비록 지금은 실패하더라도 인내하는 한 성공할 겁니다. 알아차림의 자세로 강박장애라는 적을 상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뇌가 불균형해서 그러한 강박 증세가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책에서는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뇌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박증은 기저핵이라는 브레이크가 망가져서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뇌가 과열돼서 끊임없이 어떤 욕구와 행위를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국 강박은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이것은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일단 뇌에서 생화학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실제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뇌입니다. 이것이 과학이고 의학입니다. 뇌의 문제라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개인적 역사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그저 단지 오로지 그것은 뇌의 문제라는 겁니다. 뇌에서 시작했고 다만 이제부터는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4단계 인지과정을 거침으로써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다른 일 하기라고 했잖아요. 재초점이죠. 이왕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취미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몇 분을 저항을 하다가 몇 분 만에 굴복을 했더라도 일단 잘했다고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1분, 2분에 불과하더라도 일단 잘했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짧게 버티더라도 잘한 겁니다. 계속 최선을 다하는 것,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병은 안타깝게도 일시에 갑자기 고쳐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충분히 싸워나갈 수 있는 병이고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이 뇌의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계속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이 강박 증세에게 이 성가신 해충, 바보 같은 헛소리, 이 뭣도 아닌 증상들 하면서 재평가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자동 전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락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않던 이 뇌가 결국에는 기어가 전환되면서 그 강박 증세로부터 풀리게 되는 것이죠. 책의 구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박 행동의 경우 15분 규칙을 지키면서 초점을 돌려 다른 행동에 집중하기만 해도 보통 재평가 단계가 시작된다. 이는 지금 느끼는 불편한 느낌에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없다는 점을 깨닫고 그 느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강박장애 증상이고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강박장애가 불러일으키는 느낌을 아주 낮게 평가하게 된다.
환자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절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강박장애의 일부가 된 가족들이 실제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환자를 대신해 강박적인 행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강박장애 환자는 가족들에게 나 대신 자물쇠 좀 확인해줘 또는 나 대신 벽 좀 닦아줘 라고 요구할 것이다. 물론 가족들이 굴복하면 환자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한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굴복하기 일쑤다. 그래서 이 강박장애 환자가 요청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수락을 했을 때 그 가정의 평화가 일시적으로 지켜질 수는 있겠지만 상황 자체가 더 나빠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뇌가 좀 더 강박 증세를 가지는 쪽으로 좀 더 안정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한번 책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책에서는 안화피즈, 꼬리핵, 피각 등의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 용어가 어렵기는 한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인지조절과 관련해서 뇌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좀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전에 다룬 바가 있는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 라는 책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박에 빠진 뇌,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디까지나 책을 읽고 소개하는 일반인의 관점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강박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책을 참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의사의 도움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두들 건강하게 회복하고 좋은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